이슈 토크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달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올해 6월 25일은 우리에게 더 많은 울림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전쟁의 아픔이 남아있는 부산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 최소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 여성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예. 이 6월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웅장해지는 달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6월 6일 현충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념할 일들이 많은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어떤 조직이고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고 예. 민주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81년도에 창설되어서 지금부터 한 4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예. 헌법 제92조에 명시된 조직으로서 대통령의 자문기관이고 또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단체로서 전국적으로 한 2만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4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그렇게 기간은 오래되지 않았군요. 네, 예. 그렇습니까? 예. 이제 부산은 피란 수도로 불리는 만큼 아무래도 곳곳에 전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에는 민주평통 부산여성위원회에서 이 평화의 길 따라 평화를 말하다라는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부산에는 그 이영 부회장님을 필두로 해서 한 860여 명의 자문위원이 계십니다. 예. 그 중에 한 360명 정도가 우리 여성위원인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우리가 그 전쟁이 일어났던 현장을 한번 가보자 해서 행사를 진행했는 것인데 350명의 모든 여성 회원들이 다 갔으면 좋았을 건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가지 못하고 16개 국군 여성위원들이 함께 움직였는데요. 우리 부산에는 그 전쟁의 역사가 남겨져 있는 그 임시수도 기념관, 그 정부종합청사, 그리고 유엔공원, 또 유엔기념관, 또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남겨져 있는 역사관, 이렇게 저희들이 전쟁의 흔적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정말 그날은 제가 보면서 가슴이 뜨거웠고 모든 부산 시민이 여기는 한 번 더 다녀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함께 느꼈습니다. 예, 체험했던 학생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아픔의 역사를 조금 체험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학생들은 우크라이나 지금 학생 한 분과 그 탈북인이 같이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우리 우크라이나 그 학생은 계속 눈물을 흘려서 제가 질문을 잘 못했고 또 탈북인 학생은 그 북한에서는 그렇게 6.25 전쟁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많이 알지 못하고 있고 저희 이제 16개 국군 여성위원장님들이 같이 움직였는데 우리 여성위원장님들의 뜨거운 가슴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현재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어져 있는 현실 아닙니까? 유일한 분단 국가죠. 예,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지금 제가 기록에 보니까 올 들어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북한에서 그 뭐 탄도미사일, 뭐 중거리, 단거리 이렇게 쏘아 올렸는 것이 18번 정도 쏘아 올렸더라고요. 마지막에 6월 5일 날 8발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불기둥을 보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진짜 전쟁이 일어나나? 전쟁이 진짜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만큼 참담한 현실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보자 하는 뜻에서 함께 그 전쟁의 현장을 둘러보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또 그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국민들은 또 불안에 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참 많이 불안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 부산시와 한국관광공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 중이기도 하고
임시 수도정부청사와 또 비석마을 등을 돌아보셨다고 네, 앞서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예,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 사건에 그렇죠. 대해서. 정말 저는 그날 가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비석마을을 갔을 때는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골목에 예. 이렇게 돌담이 쌓아져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비석과 자판들이 이렇게 담으로 쌓여져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비석과 그 돌담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어머 얼마나 무서웠겠느냐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던 우리 여성 위원장들도 공동묘지였는데 얼마나 무서웠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거기 이제 해설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서운 것은 진짜 무서운 것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추위와 배고픔이었다 예.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전쟁의 참담함을 여기서 정말 실감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의 가장 두려웠던 존재는 귀신보다 아무래도 추위와 배고픔이었다. 예, 그렇죠. 이 말이 참 공감 가는 말인 것 예, 같습니다. 예. 지역의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하고 계신 활동들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부산이 피란 수도에서 이제 바뀌어서 평화의 수도로 인식이 바뀌는 것도 그리 멀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부산 평화의 길 행사에서 경험하셨던 것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기억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석 마을도 그 일본인들이 우리가 일본 강점기 때 그 일본인들이 살았던 또 그 일본인들이 했던 공동묘지였기 때문에 더 이제 저희들이 와닿는 것이 있었는데 예. 그보다 더 와닿는 것은 제가 유엔 공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유엔 묘지. 유엔 묘지를 가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와서 뭐 무기를 지원해 달라 저희들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그 통탄스러운 눈물 흘리는 모습을 제가 이제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제가 유엔 기념공원 그 유엔 묘지를 가서 둘러보면서 70년 전에 어쩌면 이렇게 세계인들이 그때는 우리 한국이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을 건데 그렇죠. 그렇게 와서 이렇게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를 해서 도와줬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뜨겁고 예. 거기에 22개 나라가 참여를 했었는데 16개 국은 참전 전투 지원을 했었고 또 6개 나라는 의료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개국에서 2,300여 명의 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곳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보고 왔었는데 예. 이제 유엔 묘지 있는 그 옆으로 가면 또 그 이름 없이 돌아가셨는 장병들 한 4만여 명의 비석이 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또 그 밑으로 보면 수로가 하나 있습니다. 금붕어가 이렇게 나뉘고 있는 수로가 하나 있는데 그 수로의 명판을 보게 되면 그 호주에서 도은트라고 하는 장병이 우리가 유엔 묘지 잠들어 있는 그 장병 중에 가장 어린 나이 17살의 나이로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를 했다가 예. 전사를 해서 그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은트 기념 수로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예. 저는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요. 그 도은트 그 장병도 누구가의 부모와 누구와의 형제와 가족들이 있었을 건데 그렇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우리가 절대로 그 도와줬던 그 장병들의 열렬한 그 전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죠. 기억에 말씀하신 남는 것 대로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되게 작은 나라였고 또 네. 이제 조국이 아니라 타국이잖아요. 예, 국경을 그렇죠. 뛰어넘는 예, 희생 그렇죠. 정신이 예, 있었기에 예. 지금의 우리가 있지 예.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이제 궁금한 게 활동을 하시면서 또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언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평화를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면 탈북인들이 저희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해서 행사를 같이 한다거나 예. 또 그리고 저희 그 남북이 대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행사에 와서 안 그러면 세미나에 와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평화가 중요하구나. 정말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 할 때 저희들이 굉장한 그 보람을 느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요즘은 우크라이나 화면을 통해서 너무 잘 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역시 그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이 아닌가 싶은 예.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노약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게 되면 남자분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고 여성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고 연세가 너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나는 차라리 지하방에 이렇게 있겠다 해서 남아있는 그 할머니들을 보고 그리고 또 무차별하게 이렇게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그 뉴스들, 예. 성폭력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을 보면서 가장 전쟁의 피해자로서는 여성과 아동, 역시 노약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쟁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또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매월 6월이 되면 전쟁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아픈 역사 속에서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희들이 어릴 때 보면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그 옆집 아저씨 또 동네 아저씨들을 이제 이렇게 많이 접하면서 저희들은 컸었는데 그때 했던 말들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전우의 시체를 넘어 우리는 전진한다 하는 노래를 그분이 늘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 들으면. 그러면서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그 겨울에 배추를 이제 다 이렇게 썰어가고 난 다음에 바닥에 그 얼음 바닥에 심어져 있는 배추 뿌리를 캐가지고 흙이 묻은 채로 이렇게 씻어서 먹었다. 그리고 너무나 목이 말라서 그 눈 덩어리를 씹어 먹었던 이야기, 얼음 덩어리를 깨뜨려서 이렇게 배를 채웠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러한 대화들을, 그러한 역사들을 절대 잊지 말고 그것을 토대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온 국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평화를 지향해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다 보니까 종종 그 중요성을 잊긴 하는데 아무래도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평화 통일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북한이라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민족끼리 혈연을 이렇게 피를 쏟았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불기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쩌면 그 의식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어떠한 형태든지 민간인이 하든 정부가 하든 남북이 평화로 풀어갈 수 있는 그 일에 온 국민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조금 전에 민과 관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민과 관이 북한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마음을 공유하고 그 공유했던 마음을 자그만 하지만 서로 민간 교류를 한다거나 이렇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천에 옮기다가 보면 우리가 또 약간의 손해 볼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나라가 잘 산다, 부강할 수 있다, 번영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통일을 하면 우리한테 예상치 못한 아픔이 온다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평화의 길을 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앞으로 또 이제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미리 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예, 예. 또 혹시 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었을까요? 이제 저희 그 미주통일자문회의의 그 어려운 점이라면 예. 어려운 점이 크게 있다기보다도 여기가 무슨 월급을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자원봉사 활동으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모든 거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본업이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또 탈북이들을 위한 봉사를 하고 또 저희들 행사 때마다 나와서 또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약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이게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어장이고 또 각 시도의 구청장이나 시장이 또 대행 기관장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활동하는 데는 시간적 제약이 가장 문제지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는 잘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같고 온 국민이 한 번 더 평화를 생각하고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예. 본업이 있고 이제 남는 예. 시간에 모여서 활동을 하시는군요. 예, 그렇죠. 그 예. 시간을 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 이게 다들 본업이 다 있어요. 예. 그리고 부산시 그래도 평통에 활동하시는 분 정도 되면 다 사업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여성위원장들 같은 경우도 뭐 사업을 하거나 안 그러면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또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다 일을 가지고 뭐 이중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께서 모이시면은 활동할 때 보통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세요? 주로 이제 우리가 정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정보, 또 세계가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정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는가. 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통일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듣는다거나 예. 세미나를 개최한다거나 또 아니면 부산에 산재되어져 있는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예. 거기에 대한 그 홍보 활동을 한다거나 뭐 탈북인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만큼 또 상당히 자부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부심은 예. 자부심은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저는 것 당연히 같습니다. 자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끝으로 향후 활동 계획과 또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원래 이제 대한민국 국민 전체 또 예. 우리 부산 같은 부산 시민들의 그 평화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그 여론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본연의 의무는 반드시 수행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이제 여성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섬세하고 그 감수성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는 2030 그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온 부산 시민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듯이 우리 평화 운동도 우리 부산 시민 전체가 또 아니면 여성들이 앞장서서 평화의 로드로 갈 수 있도록 번영의 로드로 갈 수 있도록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또 저의 일이고 우리 평화통 여성위원회 전체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렇듯이 이제 예. 6월을 이제 숭고한 희생 정신을 이제 바치셨던 순국 선열들의 모습을 예. 기억해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일상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참혹함만을 남긴 이 전쟁의 아픔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부산이 피란 수도에서 세계적인 평화의 수도로 거듭나르는 그날이 속히 오길 기대하며 헬리스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